그 다음에 전세금에 대한 얘기 좀 잠깐 드릴게요. 원래 주택 전세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었죠. 그런데 2012년도에 이런 월세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면서 전세금도 이제 세금을 걷자. 왜? 상가나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금들은 다 과세를 하는데 왜 주택 전세금은 과세를 안 하냐.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주택 전월세의 시스템이라는 게 전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 시스템을 손대면은 서민들 주거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 해서 사실상 법에서도 누락을 시켰던 상황이었어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고 하는 이 세법의 기본 논리에 따른다면 예전부터라도 주택 전세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했어야 됩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죠. 상가는 보증금 1억 받았다. 그러면은 1억에 대한 1년치 이자에 대한 것을 이익으로 잡아서 세금 때렸는데 왜 집은 전세금 1억 받았다고 안 때리냐.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나라의 이 주택의 전세시장 문제 때문에 손을 안 대고 누락을 했던 걸 아까 얘기한 월세 세금 때리면서 이것도 같이 때리려고 제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때리진 못하고 여러 가지의 조건을 줬었어요. 전세금에 대한 과세는. 우선 집이 3채 이상 있어야 된다. 한두 채 있는 사람 전세금 가지고는 세금 안 때리겠다. 그래서 집이 3채 이상 있어야 되고 또 3채에서 걷는 돈이 전세금이 3억 원 이상이어야 된다. 3억 원 이하 걷는 분들은 서민이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세금 하지 말자. 그래서 3억 원 이상이 되고 3억 원 이상이 된다 해도 그 중에서 또 60%만 전세금을 받은 걸로 치자. 그래서 이분이 5억이다. 그러면 6530 3억만 전세금 받은 걸로 쳐서 그 3억 원을 은행에 넣어놨다고 생각할 때 금리 한 4% 정도 해서 연간 한 120만 원 정도를 벌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로 전세금 과세제도를 도입했는데 도입하고 2012년에 시행을 한 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생겼냐면 집 3채 이상 보증금 3억 원 이상 이렇게 대상자가 돼요. 근데 강북 이런 데에 돈이 없는 서민들은 대상이 되고 강남 이런 데에서 진짜 고급 주택 20억 30억짜리 세 주는 사람은 대상에서 빠지는 그런 케이스가 생기는 거야. 1조건이 3주택 이상이거든. 그러니까 강북 강남에서 소형주택 조그만 원룸 빌라 한 20개 전세 주고 있는 분이 있어. 한 집에서 보증금 2천 3천 받는데 한 20개 보증금 다 받았더니 한 5억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조그만 소형 빌라 20개 주면서 집이 3개 이상이니까 조건 1에 통과되고 또 거둔 것이 한 5억 되니까 3억 원 이상 되니까 이것도 과세해야 되고 그래서 그 2억 초과 부분 세금을 매겨야 되는 문제인데 강남에 타워팰리스를 2개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 자기 사는 거는 저기 쪽방에 가서 월세 살고 그래서 타워팰리스 2개만 전세 줘. 보증금만 한 채당 10억씩 받아서 20억 챙겨서 은행 넣어놓고 쓰더라 이거예요. 이 보증금 타워팰리스 하나에서 10억씩 받는 20억을 과세를 해야 되는데 집이 3채가 안 되네. 2채네. 그러면 아예 신경 꺼 이렇게 되지. 그래서 안 되겠다. 주택 규모를 만들어서 조그만 집은 빼주자. 아무리 많더라도. 그래서 나온 게 작년에 이렇게 소형주택이라는 용어로 이런 집들은 전세금을 아무리 받아도 다 빼주겠다. 아예 과세를 안 하겠다고 나온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 규정이 법에 들어간 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들어가서 일시적인 규정으로 들어갔어요. 잠깐 하다가 나중에 이거는 없애고 소형주택이라고 해도 전세금 세금 걷겠다 하는 취지예요. 이게. 그래서 작년에 나온 얘기가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하니까 and입니다. and예요. 전용이 85평방미터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그러니까 가액 기준하고 면적 기준이 and로 묶어줘야 돼요. 그런데 서울시내에서 85제곱미터 이하냐 이거보다 초과하느냐 할 때 대부분이 소형주택 85 이하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기준시가 3억 원의 개념도 다 통과돼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다 소형주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에서 전세금을 받는 거는 즉 요런 전세 원룸, 투룸, 쓰리룸까지
또 하나는 요런 도시형 생활주택 요런 것들을 한 20개 가지고 여러분들이 월세를 받는데 월세가 월 1,000만 원이다. 근데 1년치 따지니까 1억 2천이다. 1억 2천에 대한 세금을 나는 투지로 맞을 바에는 신고 안 하고 버티고 있었는데 저는 뭐 월세 소득공제 제도 때문에 내 20개 루면은 다 월급쟁이들이 살고 있고 100% 신고할 것이 뻔하다. 그러면 1억 2천에 대한 세금을 내가 내년에 내야 되는데 그 세금만 내면 내가 안 아픈데 내가 근로소득자다. 회사를 다녀서 회사에서 연봉을 내가 또 한 1억 받는다. 그러면 그 1억 2천에 대한 소득세 무지하게 큽니다. 그러면 그거를 빠져나오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이 집을 와이프 명의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갈라야 돼요. 어떤 분 그런 질문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됐으니 소장님 이 내 근로소득하고 이 임대수익하고를 갈라야 되겠는데 사업자 등록을 집사람 이름으로 하면 되겠죠? 하고 물어봐요. 건물이 자기 이름으로 됐는데 집사람 이름 사업자 등록이 되겠습니까? 임대 주는 사람은 무조건 그 부동산 소유자가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선택권이 없어요. 자기가 선택을 하고 싶으면 임대 건물 주인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나를 이거를 바꾸려면 와이프한테 증여를 내야 되는데 이 등치가 만만치 않네. 등기비, 증여세 이거를 목돈을 쫙 내고 해서 갈 거냐 내가 회사를 그만둘 거냐 고민을 계속 해야죠. 그래서 그 두 개를 고민하는 분이 많은데 그 두 개는 해법이 아니에요. 회사 그만둘 수는 없죠. 그 다음에 그거 근로소득 그 임대소득세 합산된 거 매년 나오는 것 때문에 물론 한 번만 내고 많으면 좋은데 매년 나오니까 아프긴 하지만 아파서 하지만 그걸 내든지 그것 때문에 증여를 한다는 거는 처음부터 그걸 살 때 와이프 명으로 샀어야지. 그런 분은 좀 혼나도 돼. 처음부터 살 때 집사람 명으로 딱 사서 지어줬어야지. 자기 이름으로 다 사는 바람에 혼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게 이제 제가 주택 신축 강의할 때 많이 하는 얘기예요. 땅 살 때 자기 이름으로 사지 말고 와이프 명의로 사라. 임대 목적이라면. 소득이 없는. 그래서 집사람 명으로 사서 집사람 명으로 신축을 해서 집사람 명으로 임대를 하면 자기 소득과는 인별과세니까 각각 과세가 된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집사람 명으로 사줬다가 혹시 팔아먹고 다른 남자하고 갈까봐 자기 이름으로 사서 자기가 지으면 나중에 지 세금을 다 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럴 때는 마지막 방법으로 제시하는 게 이겁니다, 제가. 월세를 전세로 돌려라. 그런데 전세로만 돌려서 그 목돈 가지고 딴 데 가서 투자를 하든지 또 다른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는 게 합법적으로, 세법적으로는 전세로만 돌려놓으면은 이것이 오픈이 돼도 세금은 한 푼도 안 내요. 과세 대상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하면은 나 기준시가 3억 원 넘는데요. 왜? 다가구 단독입니다. 호별로 돼 있지가 않아요, 집이. 되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임대주택도 지었는 거 보면은 다가구 단독 형태로 지든지 근생 형태로 져가지고 등기 띄면 한 장으로 딱 뜬다고. 그런데 1층 3세대, 2층 3세대, 3층 3세대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가구라고 그러죠. 1층 3가구, 2층 3가구. 그나마 요거는 최근 집들이고 옛날 거는 그렇게도 안 나와요. 그냥 단독주택이에요. 근데 실제 가보면은 집이 어떻게 돼 있죠? 다세대처럼 다 구분돼서 방 따로 있고 살림 날 수 있는 게 다 따로 져가지고 지하에도 뭐 3세대, 1층에도 3세대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를 보면은 면적은 연면적 엄청 크죠. 그 안에 한 10집이 산다 그러면 10평씩 산다 하면 연면적만 해도 한 100평 나오겠네. 그럼 그게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입니까? 택도 없지. 그 다음에 그 주택 전체가 3억 원 이하예요? 택도 없지.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에 10집 내 3주가 있는 상황이야. 이 경우는 세법에서 명시를 했어요. 다가구 단독주택이라고 일단 그런 주택들을 지칭을 합니다. 다가구 단독주택이라고 지칭이 되면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구분 기획된 면적 이런 용어를 써요. 구분 기획된 면적 또 구분 기획된 가구 이런 용어를 써요. 그래서 실제로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상 각각 다세대처럼 쪼개져 나오지 않아더라도 실제 10집을 하나의 단위로 봅니다.
그러나 집은 하나예요. 그거를 팔 때 쪼개서 팔 수는 없으니까. 팔 때는 1세대 1주택이지만 그 구분 계획된 각각 각 호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하나의 단위로 보아서 이걸 판단해라 그래.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서민용 주택이거든요. 다가구 단독주택은 서민들 주택이기 때문에 전체에 칠판이 있으면 써서 분명히 알려드리면 이렇게 통으로 돼 있고 등기도 하나로 나오고 건물 대장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볼 때는 이게 3억 원 이하, 뭐 85 이하 이런 말을 할 뭐가 안 되지만 실제로 상황이 이렇게 층별로 해서 몇 집 살고 있다면 요 하나하나의 집들만 가지고 판단을 하라니까, 소형주택 판단을. 그럼 여기에 10집이 사는데 요 하나하나만 가지고 판단했으면 당연히 85 이하죠. 당연히 3억 원 이하죠. 그래서 요렇게 하나하나 판단했더니 이렇더라. 그럼 이 집에 10집이 세 사는데 다 전세더라. 세금 한 푼도 안 낸다. 그래서 전세 주면서 겁내지를 마세요. 전세 주시는 분들은 현재 뭐 임대소득까지 과세한다고 해도 전혀 겁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소형주택에 대한 규정을 이런 식으로 아까 그 강남 타워팰리스에 비해서 오그라드해서 만들면서 1년, 2년, 2012년에 도입했거든요. 2012년하고 2013년, 즉 작년 연말까지만 이렇게 적용하고 2013년은 다시 없던 걸로 하고 또 과세하겠다 그랬었거든. 또 과세하겠다. 그런데 요번에 개정되면서 2016년까지 2년 또 연장해줬어요. 그러면 2016년 연장해줬으니까 2017년 되면은 또 과세할까요? 또 2년 연장하든지 그러겠죠. 그렇지 않으면 항구화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이런 말 여러분들 가끔 보면 항구화 이런 말이 딱 들어가면 뭐냐면 영원히 인정해준다 이런 의미예요. 좋은 거예요. 일단 2년 더 연장으로만 요번에 바뀌었는데 내후년 되면 또 요거는 연장될 것 같습니다. 요게 우리가 임대주택 사업하고 신축 판매 사업하고 신축 원룸 요런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조항을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셔야 돼요. 지금 빠져나갈게. 아까 얘기한 월세 소득 공제에 대항할 수 있는 조항이에요. 이게 여기에 우리 교육생들만 있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월세를 좀 안 받아도 아까 얘기했는데 다른 기타 소득, 연금 소득도 있고 대개 퇴직하시면 연금도 받잖아요. 근데 그 평생 모은 돈으로 그 집 한 채에다 올인해가지고 거기서 공실 나오면 공실 나오는 데서 스트레스 받지 비용 처리도 못하지 그거 월세 조금 위해서 돈 1,000만 원 가지고 생활비 쓰고 애들 이러는데 그나마 이 집값이 계속 좀 뛰면 좋은데 이런 집들은 또 공실이 나오고 노후 되면 집값이 떨어지네. 또 그런 수익이 좋다고 하면은 또 빈 땅만 있으면 와서 옆에 또 짓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논리에서 점점 역세권 새로 짓는 집으로 사람들 임차인은 가고 우리 집은 비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얼마 버는데 이게 1년 소득세를 갑자기 1,000만 원 내라 2,000만 원 내라 그러면 이걸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렇다고 법이 있는데 세를 받고 소득이 있는데 세금 안 낸다는 거는 이제 무대법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전세로 나는 이제 올려받겠다. 이렇게 만약에요. 지금 수도권에 있는 임대인들이 단합대의를 한번 하고서 우리가 무대뽀로 할 수는 없고 이런 법정이 있으니까 우린 지금부터 월세를 받지 말고 다 전세로 받자. 그리고 그 전세금을 가지고 어디 가서 올인해서 투자를 하든 아니면 경매하는 데 가서 하시든 아니면 경마장에 가서 하든 한번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번 올인을 하고 우리는 이 세금은 못 내겠다 해서 전부 다 전세를 받는다 해봐요. 자,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심각한 것이 전월세 대란입니다. 근데 갑자기 월세 안 받고 다 전세 받는다 해봐.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임대인 연합회 회장이 대통령하고 독대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그분이 다 알아서 합니다. 전세를 단합해서 다 받아보세요. 그러면 전월세 때문에 지금 작년 1년 내내 떠들고 있잖아요. 근데 서민들의 전세와 월세가
시골에서 지진해서 서울에 취직 이제 해가지고 부모님이 뭐 해서 돈 몇백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와서 방 하나 구하려고 하는데 아니 뭐 보증금 한 100만 원 내고 월세 한 3, 40만 원 했는데 알아보는데 전세 10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없어. 그럼 그 사람 어디 가서 회사를 다녀? 그럼 이 친구는 청와대를 가야지. 나 방 하나 줘 이러고 가야지. 그래 여러분들이 전세를 받아야 된다니까. 참. 근데 한두 사람 받으면 안 되죠. 예. 이것도 1월 1일 이후부터니까 올해분부터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조세를 투명하게 해가지고 다 걷어가겠다 하면서 이제 감면 조항들을 들여놓기 시작해요. 원래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은 IMF 때 나왔던 감면제도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면하면은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세금 감면하면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돼야 감면입니다. 다른 거는 감면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여러분들이 작년 4.1 대책에서 나온 그것이 약발을 많이 받은 이유가 양도세 감면이에요. 4.1 대책에서 나온 것 중에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던 게 뭐였어요? 1세대 1주택 샀을 때 내가 다른 집이 아무리 많아도 또 1세대 1주택은 수십 개를 사도 5년 이내에 팔면 100% 양도세 안 내. 이거에 여러분들이 솔깃해서 엄청 사셨거든. 그리고 실제로 좋고. 왜?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돈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돈 있는 사람이 집을 사지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사는 사람, 월세 내기도 힘든 사람이 뭔 집을 삽니까? 그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려면 있는 분들이 사야 되니까 집이 있어요 다. 근데 그분들한테 너 다른 집을 사서 집이 2주택자가 되고 3주택자가 되면 세금 내야 되고 중과로 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밀어붙이니까 누가 사냐고. 사더라도 결혼한 딸내미 사위야 이름으로는 죽어도 사주기 싫고. 하여튼 그렇게 자꾸 분류해서 사야 되는데 요번에 4.1 대책 작년에 나온 건 다주택자가 되어도 세금 안 걷어갖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팔 때 양도세 안 걷어갖게. 이게 감면입니다. 그래서 임대를 주면은 양도세를 나중에 팔 때 깎아준다더라.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IMF 때 조특법으로 나온 규정 말고 그 이후에 나온 임대주택법 규정은 그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양도세는 다 100% 내게 돼 있어요. 뭐만 깎아주냐?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뭐 이런 것들입니다. 중간에. 물론 요것도 세금이니까 안 내면 좋죠. 그런데 이거를 안 내는 조건으로 어떻게 해야 돼? 등록을 해야지. 등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월세 신고해야지. 고취득 재산 이런 걸 안 내는 조건으로 월세 받는 소득세를 꼬박꼬박 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 뒤따라 다니기 때문에 뺀 것과 더한 것을 합쳐보면 똔똔 됩니다. 근데 양도세를 깎아주면 이거는 좀 나와요. 왜냐하면 차익이 크니까. 그래서 양도세를 깎아주면 좋은데 양도세는 안 깎아주고 그 부분만 하고 소득세 오픈해야 돼.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냐면 딱 그까지 취득세, 재산세 이거 내겠다. 그 대신 사업자 등록 안 하겠다. 그래서 구청 사업자 등록도 안 하고 세무서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세무서에서 신고라고 하도 나 몰라 하고 있으면은 그냥 넘어가고 취득세 고치면 있는 상거니까 할 수 없는 거고 재산세 떼져서 나오면 되고 그렇게들 임대사업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왔던 분들이 2011년 들어와서 아까 월세 소득공제 때문에 이제 싫으나 좋으나 월세가 오픈되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으니 이왕이면 세금을 좀 깎아 먹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임대소득에 대한 임대세에서 이제 세금을 좀 줄여주자 하는 걸 나왔는데 지금 나온 규정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규정이 나와야 돼요. 팔 때. 여러분들이 집을 세를 줬던 걸 팔 때 양도세를 줄여야 되는데 첫 번째 신설된 거 이번 96조로 신설된 규정은 소득세하고 법인세를 감면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2014년 1월 1일 시행 2016년 12월 30일 일단 2년간만 간을 보는 거예요. 이거 영원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올해하고 내년 해서 14, 15, 16에서 3년간 3년 동안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깎아준다는 거예요. 팔 때 양도소득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이제 전월세, 월세가 이렇게 오픈되고 그러니
임대사업자 등록을 정상적으로 해라 고민하지 말고 그래서 세 채 이상 소형주택들 세주고 계신 분들 정상적으로 이 등록하라는 얘기는 세무서 등록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임대주택법에 의한 등록이기 때문에 구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구청에 등록하고 나중에 소득세 갖고 오려면 당연히 세무서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청 세무서 다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소득세가 1,000만 원 나왔다. 그럼 200만 원 깎아줄게. 매년 걷어가는 월세에 대한 소득세를 깎아주겠다. 그나마 이거라도 나와서 다행이에요. 이거라도. 그러니까 요걸 깎아 먹으려면 여러분이 뭘 가져오셔야 돼? 뭘 갖고 와야 돼? 요거를 요 조항으로 나는 지금 일반적으로 기준으로 소득세 1,000만 원 나왔는데 월세에 대해 요거 20% 깎아 먹으려면 여러분이 무슨 서류 갖고 와야 돼? 아니 뭐 이 계약서 이런 걸로 이제 계산은 다 했고 뭐 세무서 뭐 다 했다. 구청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증을 가져와야 돼요. 사업자 등록은 임대사업자는 두 군데를 해야 됩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민등록 관할 구청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지 관할 구청 사업자 등록증. 그거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세무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 그런데 첫 번째가 중요해요. 임대주택법에 의한. 그럼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민등록 관할 구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의미가 뭐냐? 5년 동안 못 판다는 의미입니다. 그거는 의무 조건이 붙어요. 세무서에 하는 건 뭐냐? 팔던 안 팔던 아무 마음대로 해도 돼. 세무서 사업자 등록 냈다고 해서 자기 임대주택을 못 팔고 이런 규정 없어요. 임대주택 등록하고 그 다음날 당장 매수자 나오면 팔아도 세무서는 전혀 신경 안 써요. 팔면 양도세 걷어가면 되고 세족이 있으면 임대소득세 걷어가면 되고 뭘 하고 있어도 이익만 생기면 세무서는 다 걷어갈 수 있어요. 구청에 신고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은 뭐냐면 구청에 임대주택법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 짜잘한 것들을 많이 깎아줘요. 재산세도 깎아주고 이런 거. 그게 다 지방세야.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우리가 걷어갈 세수 중에 요 짜잘한 것을 다 깎아줬으니 5년 동안 넌 안 팔아야 되는데 팔아버렸어? 그러면 그거 다 토해내. 요렇게만 하면 좋지. 그러면 누구든지 팔고 끝까지 몇 분 안 되니까 토해내면 돼. 그럴까봐 5년 이내에 팔면 2천만 원, 뭐 2년 이하의 징역 뭐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징역 간 사람은 못 봤어 하여튼. 예. 거기다 그런 말을 써놨으니까 겁이 번쩍 나게 해서 징역 가기 싫으면 팔지 마. 뭐 이런 식이요 지금. 그 세금 다 토해내겠다 그래도 그 안 받겠다. 징역 보내고 말래. 그거 환수하는 규정 없어요. 가면 이거. 그렇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 벌금 받아서 그걸로 바가지를 빡 세우려고 그러나 어쩌는지 몰라도 하여튼 임대주택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코를 닦여. 그러니까 자유롭고 싶으신 분은 하지 마세요. 그 대신 세금 내시면 돼. 뭐 돈으로 때운다는데 뭘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면은 20% 깎아줄게. 요 얘기요. 안 하면 그냥 내. 이 얘기요. 그러니까 안 하고서도 계산해봤더니 100만 원도 안 되더라. 그럼 굳이 신경 쓰지 마시고 진짜 나는 월세를 월급쟁이들만 내 집에다 살기 때문에 신고를 계산을 한번 알아봤더니 세금이 꽤 나오더라.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줄여보자. 소득세 계산할 때 요렇게 해서 세금 줄이는 것도 왜냐하면 구청 사업자 등록하면 줄이는 게 필요경비를 안 한 사람보다 한 20% 더 받아요. 필요경비를. 연간 1억을 월세로 받았다. 그럼 다른 사람은 4천만 원 해주더라. 일반적으로. 그러면 구청에 사업자 등록이 있더라. 그럼 6천까지 공제를 받아서 4천만 원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 거고 계산된 세금에 또 20%를 깎아먹는 거고 뭐 이런 논리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깎아주겠다. 이런 논리예요. 됐죠? 예. 날짜는 3년간만 시행을 해보고 한답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문답자료. 3억 원 이하. 근데 여기에 주거용 오피스텔 들어가 있습니다. 예. 주거용 오피스텔이 이제 주택으로 봐요.
5년 이상 임대한다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런 게 있습니다. 법인세 20% 상당, 세금에서 20% 완전히 깎아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교재에 다 있어요. 예. 그리고 세금 감면 받았는데 나중에 5년 임대 안 주더라. 그러면 세무서는 세금만 다시 추징하면 그만이에요. 세무서는 징역 이런 거 없어요. 예. 세무서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우리 세금 빼먹은 것만 다 토해내. 가산세도 없어요. 5년 세 못 주고 팔 수도 있지 뭐. 팔았으면 우린 양도세로 더 걷어가면 되는데 뭐. 그래 국세청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근데 구청에서 왜 임대 의무 조건, 임대주택법 안 지켰냐고 이제 시비 걸겠죠. 자, 이런 조항들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지금 이 박근혜 정부가 나오면서 감면 조항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만 해도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서 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깎아준다든지 팔았다고 해서 양도세를 깎아준다 이런 조항은 없었던 것이 이번 개정 규정에 서너 가지가 들어갔는데 하나로 통일되게 들어간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들어가 있다. 다양한 형태로. 그래서 여러분이 딱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장기임대, 방금 얘기한 거는 소형임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소형임대, 소형주택임대, 두 번째 장기임대주택, 요것도 장기임대주택, 요것도 마찬가지 지금 다 맥락은 똑같은 뜻이에요. 세 번째 준공공임대주택. 그래서 임대에 대해서 지금 세금을 깎아주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장기임대, 소형임대, 준공공임대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요. 근데 이 임대는 다 전제 조건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세무서에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다. 이게 세무서를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시군구청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 방식이나 깎아주는 방식은 조금 틀려요. 아까 소형임대 같은 경우는 월세에 대한 종합소득세 낼 때 20%를 깎아주는 개념이고 이거는 팔 때 깎아주는 거예요. 팔 때. 그런데 감면이라는 용어는 안 써요. 지금 우리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 팔면 장기보유공제라 해서 30%를 빼줍니다. 그래서 1억 원이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았는데 1억 원의 양도 차익이 생겼다. 그럼 30%를 빼면은 3천만 원을 빼줘요. 그리고 7천만 원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7천으로 세금을 계산하면 약 세금이 1,200 나옵니다. 계산기 안 두드려도 확실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열심히 두드려 봤어요. 그거 잊어먹지 않으려고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억 원의 이익을 남기고 10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았다 그러면 세금을 얼마 내냐면 장기 보유를 30% 받는다고 가정하면 7천만 원에 대한 세금으로 계산하면 1,200만 원이 세금이에요. 그런데 임대주택으로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구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국가가 요구하는 이런 조건에 맞춰서 10년 세를 주고 팔았다. 그러면 세금이 얼마나 되냐면 40% 공제를 해줘요. 세금을 깎아준다는 얘기는 없어. 여기다 세금 감면 몇 프로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런데 40% 공제해준대. 그러면 40%하면 1억이 남았어요. 40% 빼면 4천 뺍니다. 그럼 6천만 원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러면 아까 1,200이었던 세금이 얼마로 주느냐. 6천 가지고 계산하면 세금이 250이 줄어요. 그래서 약 9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200이 950이 됐으니까 감면 비율을 봅시다. 얼마 정도 깎아졌는지 하고 저희가 나누기를 해봤더니 20% 깎아졌더라고. 양도세를 정상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면 1억이야. 그런데 임대주택으로 이거 1억짜리 임대주택인데 쟤들이 하라는 대로 장기 임대주택 조건을 맞춰서 세를 주고 내가 팔으면 나중에 8천만 원만 내면 돼. 내가 5천이야.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는 깎아서 4천 낼 수 있어. 이렇게 양도세는 굵직굵직해요. 깎아지는 맛이. 취득세 몇백에서 그거 깎아서 1, 20만 원 요거에 목숨 것이지 말고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세율을 공부할 때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는데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물어보면 아주 깝깝해요. 취득세 1%짜리에다가 또 농특세 0.2%에다 그 맨날 취득세, 농특세, 지방세 요거 가지고는 어찌됐든 양도소득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장기임대주택을 하면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유기간별로 최대 40%를 오늘 제가 오기 전에 계산기 두드려 봤더니 감면 개념으로는 20%더라고. 세금은 20% 정도. 세금은 실제 낼 세금은. 그러면 어떤 게 장기임대주택이냐? 이걸 알아야겠죠. 이걸 알아야겠죠.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꼭 신축임대주택이 아니라 돈 주고 사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편하게 사서 세주는 거. 그게 매입임대주택이죠. 그리고 임대주택법이라는 말만 나오면 구청사업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주택법 하면 구청사업자 등록증. 그거 없으면 이거 허당. 근데 임대주택법이 작년에 바뀌어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주택에 대한 단기양도세율이 작년 50, 40이었던 게 40, 일반 세율 이렇게 확 떨어졌다고 했잖아. 근데 주택으로 인정을 세무서가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거를 반증하기 딱 좋은 게 요거야. 오피스텔인데 구청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임대주택으로 해놨더라. 그러면 무조건 주택입니다. 이거의 주거의 판단 문제는 구청에서 판단을 다 합니다. 조사를 하니까. 즉 관할 과세 관청에서 그런 경우에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세금 더 매기고 이러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매입임대주택이고 6년 이상 의무임대. 그 대신 6년 하래요. 1년 더해서. 5년만 하고 하면은 요거 20% 더 깎아주는 거 안 해준답니다. 6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보유공제를 이렇게 늘려준다는 얘기예요. 6년 이상 됐을 때부터만. 이게 5년 이상 할 바에는 6년 이상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장기임대주택은 우리가 얘기하는 장기임대주택이 5년인데 이제는 앞으로는 6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5년 있다가 5년 6개월 만에 팔면 세금 20%못 빼먹는데 6개월 더 있다 팔면 20% 빼먹는데 그래서 이번 개정된 내용을 일관되게 얘기하면 5년이 6년으로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좋아. 물론 5년만 지나서 팔아도 상관은 없는데 5년이 6년으로 늘었다 생각하시고 6년으로 늘은 대신 나중에 양도세 20%는 덜 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한 번 더요. 지금까지 임대주택 5년, 6년으로 늘었다. 6년 이후에 팔면 지금까지는 안 깎아주던 양도소득세도 한 20%를 깎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심플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는 하나만한 얘기인데 하긴 합니다. 4월 1일 작년 4월 달부터 이 준공공임대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준공공임대로 인정받으면 60%까지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60%. 그러니까 준공공임대는 조건이 까다롭겠죠. 그래서 하여튼 준공공임대로 받으면 60%를 장기보유해준다 이래요. 그러면 60%를 계산해봤어요. 아까 1억 나왔을 때 정상적인 사람 30% 7천에 대한 세금 1200. 1억 나왔을 때 준공공임대로 혜택받아서 60% 까먹으면 6천 빼먹고 4천에 대한 세금. 4천에 대한 세금 계산하면 약 3, 400 나옵니다. 그러면 1200만 원 대비 약 4, 500만 원 되니까 약 한 얼마 정도 깎아먹냐면 한 40% 정도 깎아먹어요. 그러니까 준공공임대로 가면 세금을 35에서 40% 정도 양도세를 깎아먹는 거고 6년 이상의 장기임대로만 가면은 20% 정도를 깎아먹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이 이왕이면 이거지 좋겠네. 그런데 이 조건이 골치 아파요. 아까 6년 이상은 그냥 여러분이 지금 세주고 있는 거를 기간만 1년 더 있다가 팔면 되는 건데 이거는 뭔 놈의 조건이 이렇게 까다로운지 임대료가 시세 이하일 것. 이걸 어떻게 해? 임대료 시세 이상으로 받았으면 받아야지.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온다면 시세를 누가 정하겠어요?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정하겠지. 이거 정해서 20% 세금 더 40% 그것 때문에 그다음 5번 임대료 인상률이 연 5% 이내일 것. 집주인이 이런 것까지 신경 쓰고 가야 되나 지금. 그래서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6년은 아니고 또 10년 이상 세해 줄 것. 그래서 준공공임대는 아까 장기임대보다 더 까다로운 여러 가지 몇 개 조건을 더 붙이고 그 대신 양도세를 20이 아니라 40% 정도 깎아줄게. 이런 개념으로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실효성은 좀 없는데 이런 말이 들어오는 거는 좋아요. 왜? 이렇게 들어오면 요거는 감면이 40% 감면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금 1억 낼 거 4천 안 낸다는 논리거든요. 이런 내용이 나오고 현재 이 조건이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자 올해 해봤더니 사람들이 안 들어와. 그럼 내년에 이 조건이 아까 월세제도처럼 완화가 돼가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이게 10년이 5년 되고 뭐 이런 시세기가 빠지고 뭐 기준시가 뭐 이런 식으로 인상률이가 좀 폭넓게 이런 식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맞춰주는 거죠. 그렇게 적절하게 타협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세제가. 그렇게 2, 3년 타협이 되면 2, 3년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임대주택은 조건을 충족하고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의 50% 정도는 감면해 주겠다. 이게 이 정부의 목표인 것 같아요. 한 번에는 안 하고. 즉 임대주택 사업자가 될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임대주택 사업자가 되어서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는 없어요.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집이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임대주택,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안 되죠. 근데 임대주택 팔면은 그건 내야잖아. 내가 사는 집 하나 있어요. 투자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20개 사놨어. 원룸도 뭐든. 내 집 파는 건 비과세. 그건 해줘요. 근데 임대주택 20개 중에 하나 파는 거 비과세?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임대주택 자체를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파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팔 때에 보유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커요. 최근에 엊그제 제가 그 세미나 준비를 금요일날 하면서 저녁에 급하게 금요일날 그 정리를 해드릴 분이 있어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한 10년 이상 임대 주신 옛날 경기도에 있는 그 주공 아파트 몇 채를 요번에 파셨더라고. 뭐 조그만 거고 뭐나 뭐 주공 그런 거니까 매매가가 큰 거는 아닌데 계산해보지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뭐 두세 채씩 이렇게 정리하신 건데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취득가액하고 뭐 이게 뭐 크게 오른 동네도 아닌데 계산해보니까 세금이 한 5천 나와. 보유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예전 분양가가 워낙 작았고 그 사이에 돈 많이 들어갔겠지만 그거를 어떤 증빙서류로 확보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임대주택으로 가지고 있다가 팔았지만 지금 일반세율 적용해요. 그나마 그분은 옛날 중과세율 적용 안 되니까 다행이다. 이럴 수도 있겠죠. 일반세율 적용인데도 집이 여러 채니까 여러분들 임대료에 되면 10개, 20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1년에 하나씩 팝니까? 자기 뜻대로? 그럼 10년 걸려서 팔다가 돌아가시게? 임자 났으면은 적당할 때 1년에 2채, 3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양도세의 논리는 합산과세거든. 그러니까 한 채에서 이익이 조금씩 나도 1년에 여러 건을 팔으면 합쳐져 버리면 이 세율이 최고 세율로 떼어버려요. 그래서 저도 막상 이론적으로 이런 거 했지만 계산을 하면서 5, 6천만 원 세금을 나오는 거 보고 너무 아프다 이건. 그러니까 이걸 깎아줘야 되는데 정부가 이상하게 손은 안 댑니다. 그래서 이번 임대 정책을 제가 볼 때에는 향후 이런 조건들을 완화함으로써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한테 100% 감면은 어려울 것 같고요. 50% 정도까지는 2, 3년 이내에 감면이 된다면 좋죠. 그러면 해볼만 하잖아요. 임대수입은 임대수입대로 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과제로 가져갈 거는 월세의 소득공제 제도가 이렇게 투명화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숨길 수가 없는 한 그 월세 소득공제를 대비하는 전략을 합법적으로 잘 짜셔야 될 겁니다. 네, 일단 본 강의는 이걸로 다 끝내도록 하고 질문을 받을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